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큰 줄을 먼저 올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저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그러신 악플러들 여러분들께는 이제 특별히 절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2번 받으시고 회개하십시오.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사진은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트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하락 쐐기형 횡보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 쐐기형 같은 경우는 위나 아래로 튈 수가 있는, 갑작스럽게 튈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이제 위로 튈 가능성이 63% 이상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이 패턴을 깨고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 첫 번째로 미시건주 연방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오밍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돈이 이제 비트코인이 현금과 같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 판결의 배경에는 그 자금 세탁이라는 그런 범죄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을 비트코인을 했을지라도 똑같이 돈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처럼 법의 제재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연방 법원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돈과 같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미시간주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같은 배경, 자금 세탁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이제 법적으로 돈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금 세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 텐데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규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인데요. HR 56 Financial Technology Act라는 법이 의회를 뚫고 상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이 법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암호화폐가 돈 세탁이나 테러 등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토큰 분류법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토큰 분류법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월 14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소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HR 56을 이제 발행한 제 주 의원들이 있는데 이제 익숙한 이름 2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 그리고 데런 소터 하원 의원들의 이름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원에 이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대통령이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서도 쉽게 통과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양 당에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법이 통과된다라면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규제에서 큰 발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법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도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가격은 아직 바닥을 찍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원이 있겠죠. 암호화폐 회사들로부터 받는 지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뒤에는 더 큰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EC에서 새로운 공문을 하나 이렇게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향상시키며 규제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SEC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데이터와 소스를 이제 얻고 있다,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CFTC가 이더리움에 관련된 그런 의견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의견들을 받음으로써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기 또 다시 한번 나와 있죠. 규제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규제 쪽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CFTC가 관리를 하고 이제 완전히 SEC로부터는 암호화폐들이 멀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SEC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PDF 역시 발행을 했는데 PDF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들 중에 넓게 이용되는 블록체인 레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회사들은 여기에 이렇게 정보들을 제출할 수가 있겠죠. 마감 날짜는 2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이 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2018년 4월에 이제 이슬람에서 선두적인 자문 및 회계 회사죠. 샤리아 리뷰 뷰로에서는 이제 모든 암호화폐들을 커런시, 즉 통화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샤리아 리뷰 뷰로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있었죠.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지금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스텔라 루멘인데, 오늘 스텔라 루멘 관련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즉 세분화된 지불을 주로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사토시 페이에서 스텔라 루멘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텔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스텔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브스지에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 기업들 50개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된 곳은 엑소니라는 그런 회사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빗퓨리, 채굴기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서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다음엔 코인베이스, 역시 여러분도 아시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윙클보스 트윈즈가 윙클보스 쌍둥이가 만드는 그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거래소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플사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의 하락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기운이 빠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켄에서 이번에 런던 소재의 FCA 규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크립토 패실리티를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한 후에 최대 50배 마진을 제공하는 규제된 선물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정확히 얼마를 넣느냐? 그 금액은 약 10억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제공하게 될 상품으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XRP, 라이코인, 여기에 대한 현금 결제 선물 거래, 이것을 지원하게 되겠고, 이외에도 CME 그룹과 공동으로 CME CF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 몇 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권형 토큰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체인 플러스 상황리의 개최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보면은 체인 플러스는 증권화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최근 암호화폐 이슈를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퍼런스이다. 체인 플러스에는 증권화 토큰 거래소 K-스톡스, 그리고 증권화 토큰 발행 플랫폼 세큐리타이즈 및 폴리메스, 그리고 STO 초기 투자 펀드 케빈 캐피탈, 미국 최초의 증권화 토큰 거래 플랫폼인 OFN, 오픈 파이낸스 네트워크 등이 모여서 최근 암호화폐 대안으로 부상한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K-스톡스는 비전 크리에이터 그룹에서 런칭 예정인 한국 증권화 토큰 거래소로 한국의 자본 통합법 테두리 안에서 블록체인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 기반의 증권화 토큰 거래 플랫폼으로서 금융 투자 시장을 혁신할 것으로 밝혔다. 자, 그래서 국내 최초의 증권 토큰 거래소인 K-스톡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자, 여기는 꽤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첫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 실비오 스킨브리 몰타 장관, 그리고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가하여 기술 변화의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신현성 테라 대표, 팀 드레이퍼, 야오 용지의 쇼만 펀드 회장 등 세계 블록체인 업계의 금융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으로 혁신될 금융시장에 관해 논의하였다. 자, 꽤 좋은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신규를 내어줄지 안 내줄지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과연 증권형 토큰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처럼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아이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기회를 놓치면서까지 암호화폐 ICO를 금지시킨 이유 뭐겠습니까? 굳이 대답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이것이죠. ICO 관련된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ICO를 완전히 금지한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워낙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사기를 치라고 거의 부추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천적인 문제는 이제 사기꾼들을 제대로 처벌을 하고 규제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블록체인 개발과 암호화폐 부분의 미래를 고려해야 된다. 정부는 스위스와 같이 주요 시장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블록체인 부분을 전면 금지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놓친 한국 정부. 한국의 최근 ICO 금지로 수십억 달러의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다. 카카오 등 국내 최대 기업 중 일부는 과거의 암호화폐 토큰 판매를 계획한 바가 있다. 카카오는 일본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개인 토큰 판매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해졌다.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데서 ICO를 하면은 이제 믿을만 하겠죠. 네이버도 그렇고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해킹이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회사들만 ICO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쪽에 규제를 하고, 또한 이제 투자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했었더라면은 이제 ICO 쪽에 아무래도 좀 좋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 핀테크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 2019년까지 비트코인은 84% 상승할 것. 지겨운 그런 소재이기는 한데, 근데 좀 읽어볼 부분이 있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2019년 두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비교적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들의 디커플링이 될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 시장이 디지털 통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는 또한 피델리티 그룹과 벡트가 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디커플링이 되느냐 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만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디커플링이 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벡트 그리고 피델리티 그룹 제발 빨리 개장을 좀 했으면 좋겠죠. 이제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안 되는 것이지, 준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두가 비트코인을 원한다. 이제 호주에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24세에서 38세 사이의 조사 응답자 중 12%가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비트코인이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이었고 이더리움과 리플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성인 중 약 6%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1% 늘어난 수치이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모두가 비트코인을 원한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남겨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6,000불이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불 가면은 나는 그때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1,000불 되면은 나는 그때 1,000불 가면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는 6,000불에서 3,000불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이제 구매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은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비트코인이 1,000불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분명히 나는 500불 가면 그때 살 거야 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트론의 같은 경우와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끌어서 함께 사러 들어갈 때 그런 순간이 오면은 다들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은 이제 순식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1,000불까지 떨어진다, 뭐 2,900불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 2,90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2,950불 그리고 3,000불에서 싹 매수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손절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 가격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싹 구매를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들은 최대의 신뢰를 취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문이나 언론 보도보다는 기관들의 실제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9년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최대한 기관의 이런 술수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설날인데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꼭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